네, 안녕하세요. 저는 DSB 연구실의 김영석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관련해서 선행연구조사차 이 ABR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자 해요. 그래서 ABR의 한 연구의 사례로서 저는 본 영상에서 QARC, Video Quality Away Rate Control for Real-Time Video Streaming Based on Deep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페이퍼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ABR이란 거는 어떤 그 컨텐츠 제공자가 그 사용자로 하여금 영상을 전송할 때 어떤 인코딩과 디코딩 단계를 통해서 적절한 그 비트레이트를 선정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그 영상의 품질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ABR라는 것이 Adaptive Bitrate Control이라는 말로써 전송자가 어, 사용자에게 영상을 전송할 때 어느 비트레이트와 그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바틀렉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바틀렉을 최소화하면서 그 사용자로 하여금 영상의 퀄리티는 어느 일정 수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보시다시피 이 레인포스 러닝에서는 이 QARC에서는 이 레인포스 러닝을 사용해서 비디오 스트리밍을 할 때 어떠한 비트 레이트를 선정할지를 컨트롤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본 페이퍼는 2018년 5월 기준으로 아카이브에 작성이 처음으로 버전 1이 게재가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얘는 ACM의 작년 2017년 ACM에 프로시딩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페이퍼에서 제안하는 이 QARC는 어떤 레이트 컨트롤, 즉 어떤 비트레이트로 사용자에게 전송을 할지를 결정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어떤 룰 베이스의 그 비트레이트 선택 방법이 아닌 사용자로 하여금 비디오의 퀄리티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사용자가 영상을 받았을 때 그 퀄리티 자체를 이쪽 도메인에서는 QoE라고 하거든요. 얼마나 바틀렉이 없고 영상 지연이 없으면서 비디오 퀄리티는 높고, 그리고 그 퀄리티 자체가 스무스하게 잘 보여줄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메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어떤 비디오의 퀄리티를 일정 수준 높게 하면서 가능한, 근데 이 만약에 샌딩 레이트라는 건 이 비트 레이트, 즉 이런 것이 무조건 비트레이트를 높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비트레이트를 높으면 그만큼 코스트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어, 영상에 따라서 코스트가 많이 들 수 있는 영상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잘 선택해서 적절한 비트레이트를 선정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영상을 전송하는 이러한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본 페이퍼에서는 이러한 그 비트레이트 컨트롤을 딥 레인포스 러닝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가져가는 장점 중 하나는 어, 그 영상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퀄리티를 정할 때, 영상의 퀄리티라고 정의한다면 일반적으로 어떤 영상에서 몇몇 프레임 단위로 그 이미지를 샘플링하고, 이 이미지를 샘플링해서 스테이트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이미지 자체를 스테이트로 정의하다 보면 실제로 그 스테이트가 그 영상의 그 픽셀이 사이즈가 클수록 이 스테이트는 어, 엄청나게 사이즈가 커질 수가 있고, 얘는 이런 스테이트 익스플로전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페이퍼에서는 이 영상에 대한 프레임을 샘플링한 을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영상 샘플링에서 비디오 퀄리티로 한번 더 예측을 하고, 그 예측된 비디오의 퀄리티를 가지고 인풋으로 강화학습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좀 유념하게 봤던 게 이 데이터셋은 과연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부인데, 실제로 본 페이퍼에서는 시뮬레이트된, 즉 가상으로 얘네가 어떤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그 가정하에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 데이터 전송 과정을 추적하면서 데이터셋을 생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페이퍼는 아직 이제 라이팅 중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아카이브 상에서는 계속 그 에디팅이 진행 중인 걸로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본 페이퍼에 대한 어떤 코드나 이런 건 아직은 네, 공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페이퍼 QARC가 주장하는 컨트리 슈어는 다음과 같은 세 개의 꼭지예요. 네, 일반적으로 기존 그런 비트레이트 컨트롤, 즉 AVR에서는 단순하게 비트레이트를 컨트롤하는 데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어떤 사용자로 하여금 어떤 비트레이트를 선정했을 때 그 기간 동안 그, 그 영상이 끊기지 않고 딜레이 되지 않고 계속 스무딩하게 되면서 영상의 품질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 것을 목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전체 비디오 세션에서 비디오의 퀄리티뿐만 아니라 비트레이트를 전송을 통해서 사용자가 받아들이는 QoE 모두 한 세션 안에서 최적화를 하겠다라고 좀 어필하고 있죠. 그리고 네, 그와 일맥상통하게 네트워크 상황과 비디오 품질을 유동적으로 비트레이트 선택으로 가능하게끔 하는 방법론으로서 딥 레인포스 러닝을 사용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그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네, 그 비트레이트를 선정할 수 있는 어떤 학습 알고리즘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 잠깐 이전 슬라이드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실제로 비디오 퀄리티라는 건 한 영상에서 프레임 단위로 샘플링된 이미지를 기준으로 인풋을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이미지의 사이즈가 크거나 그 스페이스가 크다 보면 그 인풋 스테이트의 복잡도가 커지게 되고 스테이트 익스플로전 프로블럼이 발생하게 되는데, 얘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총 두 개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죠. 첫 번째는 여기서 말씀드린 건 딥러닝이라는 범주 아래에 있는 어떤 CNN 구조를 이용해서 CNN과 RNN도 동시에 사용해서 어떤 이미지 영상으로부터 추출된 그 이미지 프레임들을 기반으로 과거 다음 타임 밴드, 즉 다음 전송 시나리오에서의 어떤 비디오의 퀄리티를 먼저 예측하게 되는데, 이 예측된 퀄리티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비트레이트마다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비트레이트, 뭐, 안, 뭐 비트레이트가 낮은 부분에서 비트레이트가 높은 부분까지 각각 대응되는 비디오의 퀄리티를 예측하는 어떤 뉴럴넷 기반의 파트가 첫 번째 파트고요. 두 번째 파트는 이렇게 각 해당 비트레이트마다 예측된 퀄리티를 기반으로 뿐만 아니라 리시버, 즉 사용자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어떤 QoE를 컨케이트해서 실제로 가장 최적화된 어떤 비트레이트를 선정하게 하는 레인포스 러닝을 네, 두 번째 모듈로 가져가서 이 총 두 개의 모듈로서 본 QARC 메커니즘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LIB264와 LIBX265는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는 인코딩 방법론이고, 실제로 AV1은 구글에서 제안한 인코딩 방법론이죠. 네. 이 세 가지 인코딩 방식 모두 다 비트레이트가 낮을 때는 네, 그 VMAP 퀄리티, 즉 비디오 퀄리티가 낮다 이렇게 인크리징하는 단계를 보이지만 좀 더 자세히 볼게요. 근데 다이나믹한 영상 같은 경우는 비트레이트가 낮으면 그 VMF가 현저히 떨어지는 반면에 이 정적인 영상에서는 비트레이트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VMF 스코어 자체는 95 혹은 91까지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 영상이 정적이거나 혹은 동적일 때 굳이 높은 비트레이트를 선정하지 않아도 이 AV1이란 인코딩 방식의 케이스에 보면 300의 비트레이트를만 선정해도 기존 97.5 이상의 높은 어떤 VMF 스코어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정적인 영상에서 굳이 1400 이상의 혹은 1000 이상의 비트레이트를 선정하면 그만큼 여기에 코스트는 들어가는 그 소모값이 되게 낭비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이런 동적인 영상에서는 이
적절한 비트레이트, 좀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비트레이트를 선정해야만 이 VMF 스코어 기준으로 90 이상의 어느 사용자로 하여금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비디오의 퀄리티를 제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어떤 영상 프레임이 들어갈 때 실제로 예상되는 이 VMF 스코어 혹은 비디오의 퀄리티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실제로 그 영상 프레임 단위로 넣기보다는 실제로 그 영상 프레임을 인풋으로 넣은 것보다 예상되는 이 VMF 스코어를 기준으로 좀 더 적절한 비트레이트 선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게 본 연구에서 시사하는 바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이나믹하고 어떤 계속해서 변화하고 다양한 그 움직이는 영상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비트레이트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이런 정적인 영상에서는 어느 그 적절한, 즉 굳이 800 넘어가는 비트레이트가 아니어도 90이 넘어가는 VMF 스코어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말이 좀 꼬이긴 했지만, 그래서 영상에 어떤 영상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막연하게 비트레이트를 룰 베이스로 하기보단 그 영상에 대응되는 적절한 비트레이트 선택이 실제로 이런 AVR에서 하나의 좋은 인풋 스테이트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로서 이 VMAF라는 어떤 매트릭을 이용해서 비디오 퀄리티를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강학습 단계 스테이트의 한 변수로 리시빙 비트레이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는 어떤 시그널 정보를 패스트 퓨리어 트랜스폼을 통해서, 프리에 트랜스폼을 통해서 얘를 디컴포지션해서 실제로 인풋 스테이트를 같이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제 전문 분야는 아니어서 이쪽 시그널에 대해서 퓨리에 트랜스폼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고, 실제로 인터넷에 쳐보시면 이 퓨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 더 잘 설명된 블로그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 것처럼 이 비디오 퀄리티에 대한 그 다양한 그 피드백이 들어갈 텐데, 이에 들어간 피드백에 대한 그 인풋 변수들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K번째 혹은 K개의 타임 슬롯 중에서 어떤 T번째 그 어떤 스테이트는, 첫 번째 S는 샌딩 레이트고요. 과거 K개의 슬롯에서 전송자에 의해서 그 정해진 어떤 샌딩 레이트가 S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 R은 리시빙 스로프, 즉 받는 사람이 받은 스로프, 정송량을 의미하고요. D는 딜레이 그레디언트라고 해서 얘는 이제 이런 딜레이, 즉 바틀렉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 많이 사용된 하나의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저희가 사용하는 건 어떤 T개 타임슬롯 기반으로 퀄리티가 계속 나가는데, 얘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1D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얘를 인풋 변수로 같이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첫 번째 모듈에서 이미지 프레임 단위에서 해당하는 미래의 비디오 퀄리티를 예측하는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를 이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한 번에 학습이 되기 때문에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비디오 퀄리티 네트워크를 예측하게 되고요. 그래서 과거 저희가 다음 시점, 지금 T+1 시점에 있는 어떤 비디오 퀄리티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 시점 이전까지의 어떤 데이터 프레임 통해서 얘를 비디오 퀄리티를 예측하게 되는데, 이때는 어떤 누적된 비디오 프레임을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데, 얘를 잘 병합하는 어떤 피처를 만들기 위해서 프레임 단위에서 이미지를 추출하고 이미지를 컨볼루션 뉴럴 넷을 통해서 풀리 커넥트 레이어까지로 이렇게 그 이미지 피처를 학습하는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고, 뿐만 아니라 이런 시간차를 이용해서 어떤 템포러리한 피처를 추출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단에서는 이 두 개 층의 GRU를 이용해서 이 RNN 네트워크를 통해서
마지막 단에는 이 해당하는 비트레이트에 대항되는 비디오 퀄리티를 예측하게 되죠. 실제로 이 비디오 퀄리티라는 거는 과거 그 미래 다음 시점에서의 VMAF 스코어의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T 시점 간의 동안 지속되는.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신다면 여기서 그 T 플러스 1 시점에 대한 어떤 비디오 퀄리티를 예측해서 그 이전 시점까지의 그 영상들로부터 인풋을 받아들이고요. 얘에 대한 어떤 이미지 피처를 추출하기 위해서 본 네트워크에서는 CNN 구조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그 윗단에서는 풀리 커넥트 단으로 올려서 어떤 템포러리한 그 시간순을 고려한 어떤 피처를 여기서 추출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인풋에서는 해당하는 프레임 단위에서의 어떤 K개의 그 프레임을 추출을 하고 그에 대응되는 그 해당하는 프레임에서 몇 장씩 추출하는 이미지를 실제로 네, 인풋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RNN 구조는 더 이중 레이어의 RNN 구조를 차용했고 실제로는 아웃풋 단계에서는 저희가 선택할 수만 대응되는 비트레이트가 5개라고 한다면 5개의 비트레이트에 대응되는 예측되는 어떤 비디오 퀄리티를 프레딕션을 하겠죠. 여기서의 y 값은 실제로 VMAF 스코어의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해당하는 이 T 플러스 1 순간에. 그리고 로스를 통해서 얘가 학습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 로스는 예측되는 VMF의 평균 스코어의 민스퀘어드 에러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레귤레이션 텀, 즉 정규화 텀을 해서 좀 레귤라이제이션을 같이 수행을 하게 되었죠.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학습이 되는 게 이 QoE, 즉, 퀄리티 오브 익스피리언스를 유저로부터 받아서 실제로 적절한 비트레이트를 선택하게 하는 이 강화성 파트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따로 제한하지는 않고 실제로 과거 딥마인드에서 그 강학습으로서 연구로서 제안한 이 AC3 비동기화 어드밴티지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네, 강학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 A3 시리는 비동기 어드밴티지 액터 크리틱이기 때문에 비동기라는 말은 실제로 이런 글로벌 에이전트가 있고 그에 대응되는 다양한 멀티 에이전트가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에이전트마다 리워드 펑션과 이 밸류 펑션을 따로따로 학습해서 실제로는 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수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에이전트를 여러 개 둘수록 좀 더 빠른 학습 수렴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AC3 알고리즘 자체는 실제로 업데이트 그레디언트를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이 네트워크 구조가 업데이트되면서 학습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 영상에서는 이 A3C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는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이 관련해서는 저희 연구실에서 이전 다른 영상 목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강학습 영상을 통해서 이 A3C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A3C는 다음과 같이 딥마인드에서 2016년에 그 컨퍼런스 페이퍼로서 나온 게 있고 다음과 같은 아래 블로그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좀 쉽게 설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아래 링크 2개를 참조하시면 A3C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함수 이 밸류 펑션을 같이 어프록시메이션 하면서 동시에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학습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S3C에 가지는 강점이라 아까 소개한 것처럼 다양한 멀티 에이전트를 통해서 멀티 트레이닝이 가고 이로 통해서 학습된 그런
글로벌 에이전트가 나중에는 그 폴리시 네트워크로서 사용되면서 좀 더 빠른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그 상황에 대해서의 다양한 그런 많은 데이터에서도 학습이 빠르게 된다고 네, 본 연구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QoE 매트릭으로서는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비트레이트 리시브와 로스 레이시오 그리고 레이턴시, 딜레이 그레디언트를 대부분의 그 기존 연구에서는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VN과 VN-2, 즉 VN이란 건 어떤 N 시점에서에 대한 비디오 퀄리티인데 이 비디오 퀄리티뿐만 아니라 비디오 퀄리티의 과거와 현재 비디오 퀄리티의 그 차이가 이렇게 작게 한다는, 즉 어떤 얘는 즉 이게 말하는 부분은 음, 음, 비디오 퀄리티한 어떤 스무드니스, 즉 비디오 퀄리티가 얼마나 부드럽게 가느냐에 대한 텀이 되겠죠. 이 부분은. 그래서 나머지 텀들은 네, 기존 연구에서도 많이 사용된 QoE의 매트릭의 한 변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에는 어떤 N타임 시점의 비디오 퀄리티, 베타에는 그때 전송자가 선택한 비디오 레이트, 그리고 D에는 리시브가 받아들인 딜레이 그레디언트, 그리고 마지막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비디오 영상의 그 퀄리티가 얼마나 잘 끊기 그 스무스하게 잘 진행되는지에 대한 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텀들을 통해서 이 본 논문에서는 QoE 매트릭을 정의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QARC는 시뮬레이트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에 존재한 어떤 구글이나 행아웃 그리고 뭐 다양한 컨퍼런스 앱과의 그 비교 대조 시험을 했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제한된 어프로치 대비해서 비디오 퀄리티를 대표하는 VMAF에서는 평균적으로 18에서 25% 증가한 반면에 딜레이에 대한 딜레이 Q는 23에서 45% 감소했다고 해요. 그만큼 비디오 퀄리티는 증가하면서 그 큐잉 딜레이는 감소시켰다고 실험 결과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QARC의 샌딩 레이트 절약 측면에서도 비교적 많은 양의 세이빙 포인트를 획득했다고 본 연구에서는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위에서 각각 컬러는 데이터를 의미하고요. 아니, 여기서 회색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QARC고 이 빨간색이 구글 행아웃, 그리고 두 번째가 컴파운드 TCP, 세 번째는 베가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잠시만요. 첫 번째가 큐잉 딜레이고요. 딜레이는 작을수록 좋은데 실제로 제한하는 모델이 가장 작은 걸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샌딩 비트레이트는 네, 다소 여기선 높은 비트레이트를 밸류를 가져가네요. 근데 반면에 비디오 퀄리티는 네, 모두 다 좋은 비디오 퀄리티를 가져가고 있고, 네. 실제로 결과는 이게 정확한 실험 결과가 정확한 실험 설계에 의해서 된 결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측면에서 기존에 제한된 어프로치보다 뭐 비트레이트 선정을 통한 퀄리티 측면이나 그 세이빙된 그런 딜레이 이런 걸 보시면 꽤 비교적 유의하게 성능 차이가 보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 얘가 전체적으로 완성된 페이퍼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업데이트를 하는 것을 지켜보고 네, 나중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본 페이퍼는 어떤 딥러닝 기반으로 딥러닝에서도 특히 광학스, 딥 레인포스 러닝을 통해서 어떤 저희 다양한 서비스에서 제공 중인 어떤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비트레이트를 선택하는 이 ABR 문제를 풀어가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따라서 가능한 로어 샌딩 레이터의 상황에서 최대한 높은 비디오 퀄리티를 선정할 수 있도록 네, 적절한 비트레이트를 선정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네, 딥 레인포스 러닝을 통해서 다양한 비디오 전송 상황에서도 미래의 피처 비트레이트를 선택 가능하게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는 제안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어떤 과거에 샘플링된 비디오 프레임을 단위로 다음 단위에서의 그 비디오 퀄리티, VMAP 스코어의 평균값을 잘 예측을 하고 해당하는 비트 레이트마다 네, 이 VMAP 스코어를 예측을 하고 이 예측된 비디오 퀄리티 스코어와 실제 그 네트워크 전송상에서의 발생하는 그런 그 다양한 스테이트를 같이 컨케이트해서 두 번째 네트워크인 비디오 퀄리티 레인포스 러닝 네트워크에서 최적의 비트레이트를 선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구글의 딥마인드의 A3C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네, 리얼타임으로 비트레이트를 선정할 수 있도록 네, 학습이 진행이 됐고 되게 일반적으로 기존 그 제한된 다양한 어프로치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18에서 20% 이상 비디오 퀄리티 향상을 하면서 그만큼 비트레이트를 세이빙하는 부분의 결과를 보면 되게 드라마틱하게 성능 향상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검증은 저도 그냥 맹신할 수는 없겠지만 네, 꽤 유의하게 나온 것으로 본 알고리즘이 저희 향후 프로젝트에서 좋은 연구의 레퍼런스로서 네, 사용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네, 이메일이나 저희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네, 질의문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